생강은 원래 음식이 아니라 약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임금이 생강을 하사할 정도로 귀한 재료였습니다. 내장지방 제거, 염증 완화, 통증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강도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생강이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생강의 부작용과 섭취를 삼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생강을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거나 메모장에 적어두셔서 생강을 아무렇게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만을 정리하여 알려드리지만 더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을 많이 구매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싸서 미리 생강을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강에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마약 원료물질 중 하나이며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적은 양의 사프롤이 들어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한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사프롤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사프롤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간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생강을 섭취할 때에는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성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체에 옮겨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한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먹고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생강을 필요한 만큼만 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을 보관할 때에는 신선한 것은 냉장 보관하고 오래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다듬지 않고 신문지에 싸서 변화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치질 환자나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피가 멎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키가 걸쭉하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인데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걸쭉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생강을 섭취하는 것은 피의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 수술 후에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출혈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질 환자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강 섭취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강 섭취로 인해 위장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생강에는 드립신, 프로테아제, 디아스타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풍부한데 이들은 위액의 증가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위액에는 강력한 산성 화학물질인 염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적정량 이상의 생강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극심한 복통과 설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하루에 적정량인 3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을 아주 연하게 우려서 따뜻한 차처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위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생강을 섭취해도 되는지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섭취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서는 간혹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위생 수준이 높아져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강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알레르기 반응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하여 아나필락시스라 불리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호흡 곤란, 기도 폐쇄, 의식 불명,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을 경시하다가 자신에게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른 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증상이 반복되면 알레르기 증상을 의심하고 알레르기 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생강을 오래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발진이 생기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5번째로 임산부도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입덧이 심할 때 생강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신 극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핀란드 식품안전청은 생강이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강이 뱃속 아이의 아토피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생강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임신 기간 중 자궁 수축은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가급적 생강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 치료제 복용 중인 환자, 불면증이 있는 분, 열이 많은 분이나 치질, 종기 환자도 생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강을 섭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생강은 많은 양을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생강은 정신을 맑게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지혜를 줄이고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것이 저녁보다 더 적절합니다. 또한 생강을 말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차에 끓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나 대추 등을 함께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생강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